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LB 제약을 다뤘습니다. 저는 엘제도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백신과 엘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노코박스를 엘제가 생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미 공부가 끝난 주주님들은 제가 엘제를 다루는 게 오히려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들 불안해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보통 제가 영상에서 다루면 좋은 내용을 다룹니다. 안 좋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데 이 점이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댓글에서 보였던 그 불안감이 실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직감을 받았습니다. 아, LG가 아니구나. 다른 곳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LG를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몇 분의 반응을 보고 내린 저의 추측이니까 저의 이 말이 절대로 LG가 아니다라는 팩트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LG가 백신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그룹 전부 잘 되길 저는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LB그룹의 관계사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MOU에서 HLB는 나노코박스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판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생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HLB는 나노코박스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HLB의 백신 공장에서 나노코박스를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HLB 그룹 내부에 백신 생산 시설이 존재하며 그게 아니라 현재는 없더라도 미래에 존재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는 HLB 그룹 어디선가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번 라이브에서 슈퍼피시 형님이 이야기했던 멘트가 떠올랐습니다. HLB 셀을 공부해보세요. HLB 셀 하면 와닿지 않죠? 그런데 영어로 쓰면 갑자기 눈이 띠용하고 커지실 겁니다. HLB 셀은 영어로 HLB 셀입니다. 셀은 뭔가요? 세포죠. 세포입니다. 나노코박스는 포유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코박스는 세포를 이용하는 백신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셀이라는 접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HLB 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이름도 셀이고 대문에도 셀이 언급됩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자, 밑에 내려가면은 About Us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겠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HLB 셀은 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셀 한 단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HLB 셀은 줄기세포 연구소로 출발하여 근본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럼에도 줄기세포라고 말하지 않고 셀인 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명현상의 근본 단위인 셀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통해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바이오텍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한 셀 중에는 줄기세포도 있다는 겁니다. 어바더스에서는 HLB 셀이 굉장히 셀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LB 주주님들 중에는 HLB 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이름이 등장한 것 같죠? 그런데 줄기세포 연구소로 시작되어 현재 HLB 셀이 되었다고 하니 역사는 또 오래된 것 같죠? HLB 셀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인사말 옆에 회사 개요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인공관과 헤파스템이죠. 오래된 주주님들은 모를 수가 없는 바로 그 단어들이죠. 여기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바이오 인공관은 영어로 라이프 리버라고 합니다. 바로 라이프 리버가 HLB 셀이었던 것이죠. 오랜 주주님들 중에 모를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연역을 봐야겠죠. 기업의 역사를 봐야 할 겁니다.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때는 2009년입니다. 라이프 리버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되면 HLB 셀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최근에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라이프리버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HLB셀은 처음 보는 이름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HLB 그룹 내에서 HLB셀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HLB 계열 회사의 수는 무려 35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HLB가 결코 만만한 회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죠. 작은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실속 있는 계열사 하나가 더욱 강력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 씨앗 중 잘 되는 계열사가 나올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씨앗 중 HLB셀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35개의 계열사 중 29개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반대로 상장사가 6개나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HLB는 꽤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HLB를 접두어로 쓰고 있는 회사가 많이 보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접두어는 어떤 단어의 머리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등등 말이죠. 여기에서 비상장 29개 중 하나가 바로 HLB셀입니다.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HLB 생명과학이 99%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분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HLB 제약에서 HLB셀로 넘어가고 이제 HLB 생명과학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이 있죠. 주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라이프리버는 2020년 4월 HLB셀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HLB셀은 세포 전문 기업으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나노코박스 제조 단백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백신 생산 후보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HLB 생명과학의 라이프리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감탄스러운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LG나 HLB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계열사나 어디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을 생산할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열사를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LG에 이어 HLB셀도 발굴하여 공부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박 겉핥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HLB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영이념을 보면 미션에서 세포와 기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고 말합니다.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연구개발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HLB셀은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상업화에 가까운 기업이기보다는 기초연구에 가까운 기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만으로는 전부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겁니다. 완전 기초연구가 아니라는 근거는 2018년도에 헤파스템도 임상 2비상을 승인받았고 바이오 인공관도 임상 2비상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연구자의 자세로 임하는 기초연구개발 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 단계에서는 임상 이상까지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임상 이상이면 에로도 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HLB셀을 알아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